오늘 한국의 다카이치를 꿈꾸는 나경원은 최근 일어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의 쿠팡 전 직원 체포 요구 못하면 친중 쎄쎄 정권 자해나는 것이다. 사실상 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의 시스템이 문제인 거고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법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중국으로 유출되는 산업기술이 많은데 이걸 간첩법으로 엄히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다음 달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개정되는 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전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면은 간첩이 되는 것이고 걸리면 폐가 망신한다는 거죠. 야, 나빠루. 이것도 친중 쎄쎄냐? 이처럼 일은 안 하고 싸움질 이간질만 하는 국짐들의 당권 투쟁 속에서 배현진과 김계리의 개싸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이 천박한 김건희라고 하자 친윤 김계리가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것인지 거울이나 보라고 했습니다. 천박한 게 누구더러 천박하다는 거야. 이 소리죠. 그러자 오늘 배현진은 정성스럽게 반격을 했습니다.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도 없는 본인 말대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남편 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는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한 것이다.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 윤어게인당을 만들려다 여의치 않자 스리슬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 김계리 배현진 수준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둘 다. 그리고 오늘 서울환경연합은 오세훈의 한강버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좌초된 원인에 대해서 응답자의 39.5%는 졸속 행정으로 인한 인재다. 최근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좌초된 원인에 대해서 응답자의 39.5%는 졸속 행정으로 인한 인재다. 23.9%는 수상교통이 적합하지 않은 한강의 구조적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애초부터 안 된다는 사업을 추진했었다고 63.4%의 국민들이 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3%는 한국버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59.4%는 한강버스의 운항 결손액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네 돈으로 해라 이 자식아. 그리고 서울시민의 3.9%, 경기도민의 5.1%, 인천시민의 5.2%만이 출퇴근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강버스 투어제, 종묘 논란 등 행정 리스크에 오늘 특검의 기소로 이루어진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오세훈은 크게 위태로워졌습니다. 오세훈은 이것은 특검의 정치적 상납 기소라며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어찌해서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기소 내용이 너무나 딱 떨어지고 그 제몫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와 시장직 박탈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경선 경쟁 후보인 나경원이 이걸 또 물고 늘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오세훈의 불법 여론조사 때문에 물먹었던 나경원이 폭사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장동혁이 만든 경선룰 당원 70%가 반영되기 때문에 오세훈은 경선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오세훈이 오늘의 기소로 감방에 갈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시장직 상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인 오세훈은 사실상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일까 오세훈의 전통적인 우군인 이준석도 선거운동을 돕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 시장이 후보로 나오더라도 장 대표나 지도부의 이상한 발언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비판 대상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오 시장 때문에 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도 장동혁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경선 룰을 당원 70%로 바꾸면서 사실상 오세훈을 쳐냈고 나경원을 후보로 만들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이 붙지 않게 만드는 그 거부감 대단합니다. 저는 여러모로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고의 야당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연설도 표독스러우니 거부감이 절로나고 하는 것마다 자폭하며 내부 총질까지 완벽합니다. 한마디로 죽는 길로만 찾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의 대활약상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힘 지도부가 출범 후 첫 조직위원장 인선을 진행했는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의 최측근을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장동혁의 국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을 지키겠다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쳤고 정강훈당, 신천지당, 통일교당에 이어서 허경영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식, 논리, 명분 이런 걸로 정치하기는 어렵고 그게 사이빌지라도 지시대로 움직이는 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허경영 씨의 정무비서를 지냈고 이번에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문수영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허경영 대표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 20대 대선에서 잠시 도왔을 뿐이다. 국가혁명당에 입당한 적은 없다. 나는 정무비서 직책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 것이다. 측근이 확실하네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의 조바심이 노출된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한 국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지율 하락과 벼랑 끝에 몰린 장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허경영 측근까지 데려오는 촌국을 벌이고 있다. 불교 행사에 가서 합장을 안 하며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장동혁 장로이지만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라면 신천지, 통일교, 허경영과 같은 사이비와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는 싫어, 사이비는 괜찮아. 이런 자가 지금 야권의 차기 후보일 일입니다. 장동혁의 장로 정치 정말 기대가 큽니다. 주경호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내란머리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